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ESG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독일의 데카뱅크, 한국에서는 남양유업, 이니스프리 이렇게 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독일의 데카뱅크라는 곳은 우리로 치면 저축은행들의 연합회 같은 곳이에요. 아주 큰 은행인데 여기가 올 초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바르비르덴베르크주, 거기에 소비자 보호센터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데카뱅크에서 만든 데카 지속가능성 임팩트 펀드라는 곳이 투자자들에게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말하자면 좀 오인할 수 있도록 표현을 했다라는 이유예요. 뭐냐면 데카뱅크에서 만든 펀드가 임팩트 계산기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1만 유로를 투자를 하면 57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이것은 거의 디젤 차로 3,597km를 주행하는 것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이 펀드의 투자 목적에 맞는 기업에 간접 투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환경에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던 그런 캠페인이잖아요. 지속가능성 캠페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환경에도 좋고 제품을 사면서도 환경에도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본 마케팅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하는 얘기는 투자하는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영향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수치에 대한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추정치에 근거한 거고 이것을 되게 작은 활자로만 나타냈다라는 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소송이 걸렸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데카뱅크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증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최근에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송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입장을 바꾼 거예요. 왜냐? 이 펀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절한 문구, 투명한 문구,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표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큰 관심사지 이런 아직까지 광고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소한 논쟁을 가지고 우리가 법적 분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ESG라는 것이 마케팅하고 같이 결부되었을 때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정이나 널리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실은 이 딱지를 붙인 게 있는데 잘못 붙이게 되면 이런 리스크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뭐 가장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런 이슈에서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 소셜미디어 시대의 기업의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리스크 관리는 예전과 달라야 되는데 하나가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잊혀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평판이 나빠지면 10년 후에도 어떤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게 그대로 다시 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회의장에서 코로나 뭐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이런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정확한 근거가 뭐냐,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내놔봐라 라고 했더니 이제 이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식약처에서 고발을 하게 되고 세종시에서 어쨌든 2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세종공장이 2개월 동안 스톱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불매운동에 있어서 또 이미지 리스크를 입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 역대급 또 핵 폭탄을 맞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남양유업은 이미 예전에부터 대리점 갑질 사건으로 한번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이 있던 기업이잖아요. 예전에만 해도 사실은 어떤 부정적인 기사 한 건 터지면 긍정적인 기사 10건이든 20건이든 계속 내보내서 그 부정적인 인터넷 기사를 밑으로 다 내려라 라고 해가지고 그 인터넷 창에 뭐 부정적인 기사가 보이지 않게 한다. 이게 그냥 거의 뭐 기업 홍보팀에서 매뉴얼 같이 여겨지던 거였는데 이제는 이게 이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거의 뭐 1, 2분 안에 이게 확
확 퍼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산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순간 헬리콥터를 가지고 아무리 물을 쏟아내도 이게 불을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니스프리의 종이 보틀 사건이에요. 이것도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고 이게 막 논란이 되는 거를 직접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 제품의 경우는 사실 1년 반 전에 이니스프리에서 단기 이벤트로 진행한 페이퍼 보틀 에디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플라스틱 병보다 한 플라스틱 그 사용량을 51.8%나 줄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꽤 신경 쓴 제품이었던 거죠. 근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종이 보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잘라봤더니 종이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안에가 플라스틱이더라. 그러니까 속았다. 이게 그린워싱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회자되면서 결국은 이니스프리가 사과까지 하고 불매운동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되는 그런 사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셜미디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역주행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역주행이 가능하다. 가수 B가 뭐 1일 1강이 뒤늦게 막 화제가 된다든지, 최근에 롤린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반이나 줄이고 꽤 열심히 했는데 왜 소비자들이 몰라주냐라고 억울해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어떤 기업들이 어느 정도 과대 마케팅을 조금 하더라도 용납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눈속임 이런 것들을 참 용납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자발적인 거의 탐정대, 사이버 탐정대들이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다 긁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정보로 완전히 취합을 하게 되고, 이런 그 정보 수집력을 방패로는 창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뭔가 기업이 내부 정보를 숨기려고 해도 이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의 경우는 뭐 익명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막 드러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얼마 전에 그 제약회사 여직원의 성차별 면접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벌어진 남용유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보면 좀 중견 기업들의 이런 리스크가 좀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는 글로벌 수준으로 이렇게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고 내부 시스템도 계속적인 개선을 이뤄내고 있어요. 근데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어쨌든 성장을 해왔던 중견 기업들의 경우는 거버넌스, 기업의 지배 구조를 보면 오너 위주의 의사결정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많이 되고, 또 수직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ESG 리스크가 높은 거죠.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NGO들은 아직까지는 해외처럼 말하자면 조직적이고 디테일하게 기업의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팔로우업을 하지는 않는데, 해외의 싱크탱크 NGO들을 보면 어떤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뭐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아니면 기업들의 커미트먼트, 선언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팔로우업을 하면서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팔로우업하는, 트래킹을 하는 그 NGO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도시 투자 이니셔티브라는, 여기도 2020년에 환경 임팩트를 주장하는 펀드를 다 뒤져봤더니 90%가 실제로 규제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연구 보고서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ESG와 규제, 규범이 강화되는 시대에는 더 이상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더 부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고, 마케팅 이전에 진정성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리스크가 터졌을 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기업으로서는 참 어려운 시기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의 그 간격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